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우리 상식선에서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게 이론적인 내용이고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8%,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도 4.2%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죠. 어떤 분들은 시장을 부정하기도 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수긍하시기도 하실 건데 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버블 붕괴 차트처럼 시장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자산에 대한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같은 이런 서민들한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요, 의식주라는 우리의 삶의 이제 기본 요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건요, 대공황 같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부터 중국 부동산 위험하다, 그림자 금융 위험하다, 집이 남아 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벌써 지금 15년이나 흘렀고요. 헝다 이번에 터졌는 거 중국 정부에서 개입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또 위험은 하죠. 근데요, 실제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주담대 금리가 7% 이상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를까요? 자, 왜 주담대가 한 달 동안 3조 원이 증가를 했고요? 왜 30대가 영끌을 했을까요? 지금 젊은 30대가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디딤돌 대출이요, 이번에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더 늘렸죠. 연소득 기준 부부 합산 8,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 없앤다, 50년 주택담보대출 없앤다, 그러면서 이런 대출이 없어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딤돌 대출은요, 이런 상품들보다 혜택이 더 많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이런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을 더 늘린 거예요. 자, 대출 더 받으라는 거고요. 자, 대출금리 보세요. 2.45%부터 3.55%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5에서 한 7%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디딤돌 대출은요, 이자가 그 절반 수준이에요. 4억 원 대출 받으면요, 한 3% 대출 금리 받게 되고 1년에 1,2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거고,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혜택이 더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집을 구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악플이 계속 달리는데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금리를 한두 번 인상할 때는 부동산이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 뒤에 적응하고 나면요,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릅니다. 또 집은요, 주거라는 삶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쉽게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주식처럼 바로바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요. 금리 좀 올랐다고 집을 팔 건 아니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요, 주택 가격은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막 폭락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는 없습니다. 약간의 조정 정도는 거치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폭락은요, 우리나라에 정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되어야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버블 붕괴, 우리나라 IMF, 미국의 서브프라임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야지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두 번 경험하기 힘든 문제예요. 자,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요, 한 3번 정도 강하게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의 주택 지수를 보면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또 하락폭에 비해서요, 상승폭이 훨씬 더 크고 길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통계를 보여줘도 안 믿으신 분들은 안 믿으세요.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올 초부터 윤석열 정부는요,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고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공급 증가, 달러의 공급 감소로 인해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그래서 달러 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부동산은 언젠가 분명히 터질 건데,
우리는 시장을 이기지도 못하고요. 맞추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최소한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셔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서 부동산에 좀 위기가 올 걸로 저도 예상을 하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돈을 지금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은 난미형 인플레이션 정책, 그렇게 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